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자바 텍스트 게시판이랑 이제 연결하는 작업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코드를 그러면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야 되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트라이 캐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강사가 사용하고 있는 util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오셔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 가보면 실무에서는 구글이나 오픈소스, 그러니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거를 내 프로젝트에 맞게 변환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복사 붙여넣기 처음 코딩 배우시는 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거 나쁜 거 아니냐, 그게 뭐 실력이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맞게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이해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코드를 제가 뭐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라, 강사 코드 그대로 가져와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구조하지 말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만 아시고 지금은 사용 방법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 스프링부트라는 수업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웹 프로젝트에 가면 이제 스프링부트라는 걸 듣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util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고, 강사 또한 그거를 다른 걸 기반으로 참고를 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굳이 뭐 어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가져오라는 거는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려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util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패키지를 만들다 말았는데 util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til 관련된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당연히 util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린 알겠죠? 여기다 스태틱으로 돼 있으니까 퍼블릭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외부에서 접근이 돼야 되니까. 자, 퍼블릭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my SQL util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MySQL util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그 MySQL util이라는 걸 가져와서 적용을 좀 시켜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여러분들 거에다가 반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강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MySQL util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어. 보이죠?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요거. MySQL 오탄 할 뻔했네요. 만들다 말았네요. 자, MySQL util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코드 쭉 엄청 길죠. 근데 얘는 요것만 가져오면 안 돼요. 요것과 관련돼 있는 뭐 MySQL util 입세션이라는 요 녀석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util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예외 규정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뭐 SQL 쿼리를 잘못 썼던가 아니면 연동이 잘못된거나 하면 이제 그런 입세션 뜨는 걸 여기다가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C SQL이라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코드를 좀 더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 SQL.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오류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커넥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컨트롤 1 누르면 임포트라고 나와요.
임포트 클래스 해가지고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거 아니면 밑에 거 하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이 커넥션이라는 걸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연결 이제 SC SQL에서 커넥션 연결되면서 MySQL util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자, 그러면 이 MySQL util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떻게 작업을 하냐. 자, 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자, 라이트 볼까요? 라이트. 자, 라이트 보면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라이트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코드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안 쓸 겁니다.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과감하게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날려버려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자, 여기다가 SAC SQL. 자, 트라이 캐치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이제 객체 SC SQL이라는 객체 만드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SQL append라는 함수를 강사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append였나? 한번 볼까요?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append 여기 있네요. append라고 있죠. 자, SEC SQL append라고 적어주시고, 요거는 좀 줄일까요? 짧게 SQL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수명은 너무 기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는 코드 쿼리문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상한 게 지금 임포트가 된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SQL이라는 요게 있죠?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원래는 띄어쓰기 해가지고 우리가 쿼리 문장을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업데이트. 근데 쉼표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쉼표한 다음에 타이틀 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 뭐 이제 문장 완성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음표만 하고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물음표 부분에 이 타이틀에 있는 내용이 치환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ody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body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물음표 부분에 치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거 필요 없어요. 날려보내면 됩니다. 날려보내면 되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SQL 인젝션이라는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QL 인젝션인가는 악의적으로 SQL 쿼리를 심어가지고 이제 서버 쪽으로 발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악의적으로 그렇게 심어버리면 실제로 그 해커들이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 사용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이 SC SQL 이런 걸 쓰게 되면 SQL 인젝션이라는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외우시고, 쿼리를 만들었으면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썼다 해가지고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MySQL util 보면 뭘 만들어놨냐면 insert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insert. 자, insert가 추가죠. 여기다가 뭐만 넘겨주면 된다? con이랑 SQL 이 두 개만 넘겨주면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SQL. 잠깐만요. insert해서 얘는 SQL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insert. 굳이 con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SQL 쿼리문만 이렇게 넘겨주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한테 뭘 반환해 주냐면 요 insert라는 녀석은 쭉 쿼리문이 실행이 돼요. 쭉 쿼리문이 실행하면서 이거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어제 작업하면서 인설트라는 거는 이렇게 RS 해가지고 리저트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트라이 캐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구현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해당 ID를 우리한테 반환을 시켜줍니다. 즉 해당 ID라는 건 뭐냐면 쿼리를 실행했을 때 그 해당 ID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4번 ID, 5번 ID, 6번 ID
그 해당 아이디를 반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int id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죠.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 풀풀을 왜 썼죠? 실제로 우리가 값을 증가시키려고 썼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여기다가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안 쓰면 요거 안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해줘도 여기 아이디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쿼리가 실행이 된다. 자, 한번 정말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뭔가를 했으면 정말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명령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유저 article write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뭐야? 게시물 오류나네요. SQL non transition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지금 연결 자체가 지금 안 된 것 같네요. 연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강사가 연결을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여기다가 util mysql 시스템 자, 보시면 웹 RQ 말고 컨피그였던가? 이거 말고 여기 요걸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앱에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 이지 데브 모드, 요 데브 모드 같은 경우도 뭐 몰라도 돼요. 요걸 안 가져와서 오류가 났던 건데 여기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앱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private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db 세팅이라는 게 보이죠?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 db 세팅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넘겨줬잖아요. 이제는 여기다 정보 넘겨주면 되고, 이 db 연결 시작이라는 요 부분도 있죠. 그쵸?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면 do action이라는 거는 실행이 돼야 되니까 커넥션도 넘겨줄 필요 없죠. 이제 커넥션도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명령 로직 실행하는 거 컨트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두 액션에서 커넥션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요런 오류 나는 것들 잠깐 주석을 걸어 봅시다. 왜냐면 이제 게시물 써지는 것만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주석 걸게요. 됐다. 자,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연결이 안 되나?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MySQL util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JDBC 버전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JSP라는 걸 사용하면서 썼던 버전이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코드를 좀 바꾸겠습니다. 똑같긴 한데 요거로 바꿀게요. 코드를. 자, 여기다가 요게 MySQL util 요 코드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제가 set db info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넘겨주게끔 여기다가 구현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요. 코드를 좀 봅시다. 앱에서 지금 연결 작업을 하고 연결 작업을 어딨어?
MySQL setDB info. 아, 그쵸? 요거는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텍스트 보드라고 해서 요게 지금 이름이 DB 네임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제가 DB 버전으로 좀 바꿀게요. 자, 현재 쿼리는 실행이 되죠? 쿼리는 실행이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세션 뜬 거는 SC 클로즈, 스캐너 클로즈, while SC next try. 아, 여기서 이제 스캐너가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SC 클로즈라는 것도 잠깐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지금 7번 게시물 작성됐습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한번 게시물이 입력이 됐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그쵸. use 텍스트 보드 선택하시고. 자, 7번 게시물이 잘 입력되죠? 보이시나요?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이 MySQL util set db info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보드 요거는 뭐예요? 로컬호스트. DB 호스트는 현재 로컬호스트죠. 127.0.0.1. 그 다음에 DB 로그인 ID. 그러니까 util 안에다가 다 구현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지금 MySQL util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DB 호스트부터 해가지고 애초에 요것만 있으면 연결 작업까지 다 해놓게끔 코드를 아예 다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B 네임이라 해가지고 DB 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그 DB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강사랑 좀 다르다면 그 여러분들이 정한 그 DB 네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문제네요. 지금 이제 SC 클로즈를 이제 여기다가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do action exit 여기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으려나? 아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류를 하고, SC 클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캐너 때문에 스캐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스캐너가 종료가 안 스캐너를 우리가 while만 하면서 여기서 SC 클로즈를 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났던 건데, 눌러서 그러면 스캐너 SC next right. 이거를 이렇게 쓸까? 만약에 do 액션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인트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고 SC 클로즈에 대한 이슈는 천천히 해결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안에서 SC 클로즈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요게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령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럼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를 세팅?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원래는 원래 쿼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원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아, 여기 이거 못 보나? 이거 좀 볼게요. git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 쿼리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src 들어가서
씨. 뭐야? 이거 웹이죠? 원래는 이제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 안에서 이제 요걸 실행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면 트라이 캐치 해주고 뭐 파이널리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명령 로직을 이 두 액션을 실행하면서 DB 연결 끝났을 때 어차피 이제 두 액션이라는 게 해가지고 EXIT 빠져나오면 이 트라이 캐치에 알아서 종료가 되면서 SC 클로즈라는 로직을 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탈 일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차피 이것도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MVC 구조로 천천히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어서 또 해볼게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요것도 뭐예요? 선택하는 로직이잖아요. 선택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얘도 요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요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쿼리를 안 써도 됩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 있죠? 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 아는 로직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아티클, 그 다음에 set, 얘는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죠. 타이틀. 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웨어저 들어가야죠. 웨어 아이디. 자, 여기도 아이디 넘겨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RQ를 통해서 아이디 얻어오고 있으니까. 자, 너무 간단합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MySQL util 해가지고 업데이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냥 여기다 SQL만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게시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복잡해 있던 작업들 다 그냥 싹 다 지우면 된다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F10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write 모디파이죠. 모디파이 아이디는 2번이라 할 거야. 2번 수정, 그 다음에 수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쿼리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번 아이디를 수정을 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번 게시물이 정말 수정되는지. 보이죠? 2번 게시물이 수정됐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웨어 아이디 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1이라 쓰게 되면 1번밖에 실행이 안 되고 2번 하면 2번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죠. 셀렉트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 과감하게 지우세요. 근데 셀렉트는 살짝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셀렉트 했을 때 셀렉트는 무조건 데이터가 몇 개라고요? 데이터가 아니라 몇 차원 배열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 그렇죠? 2차원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from article, 그 다음에 order by도.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얘가 2차원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차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바에서 자료 구조는 뭘까요? 맵. 그렇죠. 맵이죠.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리스트라고 쓸 거고요. 리스트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맵이라고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스 리스트 맵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SQL util에서 select lows라는 게 있어요. 자, lows는 뭐냐면 2차원 데이터를 가져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SQL 동일하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변수죠.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맵이죠. 그러니까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얘가 맵을 관리하는 리스트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2차원 데이터로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홈은 돌려서 자, 맵 그 다음에 스트링 오브젝트. 왜 강사가 오브젝트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2차원 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가져오면 데이터가 ID 뭐 1번 그 다음에 타이틀 뭐 제목 바디 내용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수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정확하게 문장이죠.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정보가 기재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여기다 오브젝트를 해놓은 거예요. 범용적인 데이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rticle list map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건 향상된 포문이잖아요. 그죠? article map이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ticles에다가 어떻게 담아주는 거죠. 뭐를? new article에서 article map을 담가주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티클 이거 되려면 아티클이라는 게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성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생성자 일반적인 우리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아티클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저는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얘를 지우게 되면 뭐 테스트 데이터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클래스 전용이라고 그냥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눌러가지고 create construct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이거는 뭐 get id는 필요 없어요. 예전에 작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this.id에다가 article 웹에 있는 get에서 id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게 안 되겠죠? 왜?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떤 타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this id는 in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지데이트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 레지데이트라고 적어주시고, 자,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얘네서 뭐죠? 스트링이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얘는 업데이트 데이트. 자, 얘는 뭐죠? 타이틀이죠. 얘는 바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져오면 당연히 얘가 뭐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이제 담아주는 게 아니라 뭐 레지 데이터도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걸리네요. 그러면 아티클 지금 레지데이트랑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차피 레지데이트는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한 3개짜리만 그냥 그대로 냅둡시다. 또 그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임시 방편으로 얘네들은 2개 있습니다.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니까.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할 건데 요거 유저 아티클 리스트에 있는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지우시면 되고요. 자, 어때? 코드가 훨씬 더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원래 여기서 엄청나게 지저분했잖아요, 코드가. 그쵸?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리스트도 어떻게 가져올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지금 이제 select from article order by dsc. 자, 여기서 또 오류가 나네요. do action 76번째 뭐라고 할까요? 요런 이슈가 있네요. 자, 제가 저번에 버전 문제 있다 했잖아요. 이 8.3, 8.23 버전에서는 이 버전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요거 메이븐 리포지터리 좀 갈게요. 자, 여기다가 SQL SQL 아니죠? 맞나? SQL 커넥터죠. MySQL 그냥 검색하면 이렇게 있죠. 8.2 버전 가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날짜를 집어넣는 그런 이슈가 아직도 있네요. 해결이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요거 8.0.2 버전 하면 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게 이제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검색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JDBC 클래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로컬 데이트 타입 관련해서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얘도 똑같은 얘기하죠. 자기 8.0.23 버전 썼더니 요게 지금 로컬 데이트 요게 안 되더라 라고 얘기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버전을 뭐 바꿔봐라. 그럼 뭐 해봐라. 잘 써봐라.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너 뭐 버전 뭐 써라? 8.0.22 버전 쓰던가 아니면 8.0. 뭐 어떤 특정 버전 써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8.0.22 버전 가져오세요. 그래서 메이븐 요거 적용하시면 요 버전 그대로 작동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을 그러니까 제목이라네. 날짜를 못 가져오는 그런 이슈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이죠? 정상 작동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게시물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훨씬 더 간단해졌죠. 원래는 여기다가 일일이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연결해줬다가 연결 끊었다가 뭐 그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DB 세팅해가지고 깔끔하게 DB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만 해주고 명령 로직만 이렇게 실행해주면 되는데 나중 가서는 이것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 훨씬 더 코드를 간결하게 줄여줄 겁니다. 일단 이거 쓰려면 요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수업 페이지 최상단에 그냥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퍼블릭을 둘게요. 어차피 퍼블릭을 두면 안 되긴 하는데 자,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강사가 코드는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거에다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MySQL 이렇게 됐습니다.